수요일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국제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이 국제뉴스 코너를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요한 외신들을 그냥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외신에서 심층 기사로 다룬 기사나 사설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얘기로 시작해야 될지 조현주 외신캐스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제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을 취임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었던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예. 새해를 맞이해서 중국과 미국 관계는 어떻게 바뀔지 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망하는 기사가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3일자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예. 중국 무역협정을 이용해서 미국을 박스아웃하다. 박스아웃이 뭐냐면 그 농구에서 상대팀 선수들이 리바운드하는 걸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 여러 명의 선수가 미리 유리한 자리에 이렇게 포지션을 잡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 이 얘기는 중국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미국의 운신의 폭을 좁혔다 또는 미국이 움직이기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보느냐? 중국이 작년에 아시아 14개국과 RCEP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했고요. 예. 뿐만 아니라 작년 가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이것도 약속했고 지난주에는 유럽과 무려 7년을 끌었던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투자무역협정을 타결을 시킨 겁니다. 네, 박스아웃이라는 게 그런 표현이군요. 영어 네, 공부도 되네요. 이 시간에. 예. 근데 네.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지금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네. 중국이 이렇게 무역협정을 체결해서 결국은 차기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좀 부담을 주겠다, 좀 힘들게 네.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동맹국들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했죠.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RCE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인 우리나라, 일본이 포함된 협정이고요. 또 미국의 동맹하면은 유럽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투자 무역 협정을 체결했으니까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차기 행정부 시도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든 당선인의 계획이 초장부터 어그러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 말했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보면 좀 흔들어 놓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중국이 그러면 한판 이긴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선방을 한번 날리고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대응과 중국 국내 감염자 확산 때문에 국제적인 지위가 손상을 입은 건 사실입니다. 작년 한 해 내내. 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중국이 세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세계적인 주요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죠. 네. 결국 시 주석의 이런 노력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중국 봉쇄 전략에도 허를 찌르는 대응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허를 찔렀다. 먼저 찔렀다. 이런 얘기신데요. 자, 중국이 앞서 얘기해 주신 RCEP이라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도 체결하고 유럽 국가들과도 투자 협정을 체결한 것. 이거는 사실 중국이 원한다고 그게 다 되는 건가요? 상대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협정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이 결국은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을 지렛대로 활용해서 무역협정을 체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특히 유럽연합과 투자협정을 맺은 것은 시 주석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속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먼저 빨리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중국의 경제력 이걸 지렛대로 활용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네. 리서치 데이터 회사인 노디움 그룹의 노아바킨 중국 전문가는 유럽연합과의 투자 협약에 대해서 중국을 위한 지정학적인 쿠데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유럽 시장에 대해서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중국 유럽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협정을 통해서 시장을 열어줬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확 열어준 것이 아니고 약간 개방했고 약간 양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연합의 투자 협약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외교적인 성과를 거둔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대신에 중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늘 비난받는 홍콩을 탄압하지 마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을 뭐 강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쑥 들어가고 어쨌든 중국과 유럽연합이 투자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결국은 중국이 좀 더 많은 걸 챙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럽의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은 네. 조금 조용해졌고 도리어 네.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힘든 유럽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양보를 하면서 더 많은 거를 챙겨나간 것이 중국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네. 그래서 참 결국 이제 그렇군요. 중국이 시장 개방 등 약간의 양보를 한 것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었을 때는 전술상의 변화일 뿐이다라는 거죠. 네. 뭐 이제 중국이 유럽과 투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문서상으로 뭐 유럽 회사들에게 규제를 좀 더 완화하겠다. 그리고 중국 시장을 유럽은행에 개방하겠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공약을 진짜 중국이 지킬 거냐, 이행을 할 거냐,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투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전술적으로 약간 변경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이 정도만 끌어낸 것도 어디야, 성공적이다. 라고 평가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중국 전문가 박희는 중국의 양보를 정책의 중요한 변화로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전술상이 변해야지 이렇다고 해서 근본은 안 바뀐다. 이런 안 얘기군요.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중국 공산당이 보여준 경제 지배력 강화 그리고 국영기업 축소 또 자립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에 중국이 유럽연합과 투자 협정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 바뀔 거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유럽 입장에서도 참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도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화두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없고요. 네. 근데 서방 국가들이 지금 중국이 홍콩 보안법 통과시키고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결국은 투자 협정을 그 문제는 여기에 앞에 놓지 않고 체결한 걸 보면 경제적 이익에 더 비중을 지금 두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도 간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란 예상이 좀 사실 우세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러자 이걸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동맹국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을 좀 더 공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이 말씀드린 아시아 국가들과 RCEP을 작년 11월 달에 체결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초반부에 메르켈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유럽연합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아주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바이든 당선인의 그 한 보좌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유럽이 중국과 뭔가 하기 전에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힌 전문가는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연대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인들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기꺼이 전술적인 양보를 한 것이고 굉장히 영리하게 일처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외교적인 전략이 전략 전술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미리 벌써 그거를 예측하고 아니면은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기사들이 더 있다면서요? 네, 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이제 실은 기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실은 게인데 더 힐의 기고한 글은 텍사스 샌 안토니아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브래들 테이런 그리고 중국을 위한 시민 이니셔티브라는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린차환인데요. 이 두 사람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이데올로기냐 아니면 중국의 이익이냐. 중국은 이 전략을 통해서 서방 국가를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념, 이익 이걸 들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서방 국가를 속이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다라는 건데요. 뭐 미국과
중국 또는 서방국과 중국 대립했었을 때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 충돌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념, 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 이걸 가지고서는 협상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내 이익이 달린 문제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협상도 하고 양보도 네.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중국이 우리는 우리의 중국만의 사회주의 이념이 있어라고 이념을 거들먹거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방을 속이는 거다라는 것이 이 더 힐의 기고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간지 더 가디언제 신인 기고 보면은 영국과 서방 국가가 직면한 가장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도전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 정확한 또는 논리적인 답변을 찾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커지고 그렇죠. 있고 게다가 2028년에 되면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그런 중국을 영국이 서방 국가가 미국이 어떻게 다룰지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외신에서 나오는 미중 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또 깊이 있게 더 계속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국제뉴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